먼저 우리 당국 얘기보다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원지인 중국은 연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사스 사망자 수를 빠른 시간 내에 추월을 하더니 오늘은 불과 사흘 만에 확진자 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망자는 425명입니다. 이재란 차장. 네네. 갑자기 확진자 수의 그래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네.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방역이 일단 뚫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초기 방역의 실패로 인해서 환자들이 걱정할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았더라면 훨씬 더 사망자가 줄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열악한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또 장비 이런 부족들이 굉장히 사망을 계속 급증시키는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 의료 시설이 초창기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부터 바로 치료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완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완전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벌써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오늘 후베이성, 그러니까 우한이 속해 있는 후베이성 하루 새 64명이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400명,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가팔라지고 있어서요. 어제도 그런데 저희가 잠시 짚어봤지만 중국 내에서는 당국이 사망자를 축소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의 제5병원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关了3个，现在我数一下啊，10袋，1、2、3、4、5、6、7。怎么还有？里头还有尸体吗？还有啊，还在搬，这尸体还在搬。8个尸体。 제가 구체적으로 저 장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에. 최 교수님, 예. 이 계속해서 홍콩 언론은 사망자 축소 의혹, 은폐, 초동대처 실패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저 해당 영상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긍정도 부인하지 않고 긍정도 그렇습니다. 부인도 하지 않고 예,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했을 때부터 정말 국제사회에 제대로 밝혔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졌겠습니까? WHO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의료시설이 좀 낙후됐으면 예. 다른 선진국에서 충분히 뭔가를 보장해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면 대책도 더 빨리 세웠을 텐데 중국이 그 부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 막고 뭐 전염성도 없다고 얘기하고 뭐 질병 나온 통계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상황도 지금이라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밝혀야 돼요. 그래야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중국 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병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책임감 있게 중국에서 발생했으니 중국이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은 사망자 400명 넘었고 확진자도 2만 명이 넘었지만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것보다 2배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자막처럼 5분간 78구가 나가는 모습이 다 포착이 됐다. 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과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 결국 중국 정부는 사실상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령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번 주까지 집에 있으라 라는 건데요. 이진환 차장. 네네. 결국 외출을 자제령 내린 거는 결국 지금 방역 체제로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방역 체계로는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최악의 극약 처방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그래픽에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꺾일 그래픽이 아닌 느낌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8일까지 자가격리,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전 국민을 자가격리를 시킨 건데요. 자가격리 시키고 한 다음에도 과연 이 그래픽이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환 차장 보시기에도 8일까지 네네. 그걸로는 안 될 것 같고 확산세는 중국의 확산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어느 정도 꺾이는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꺾이는 그래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당국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을 자신했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처가 미흡했음을 일부분 인정했습니다. 과거 자신감에 찼었던 시 주석의 목소리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我们一定会战胜这一次的疫情。 당시에는 저렇게 조금 목소리에 힘이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 네. 시 주석이 오늘 중국 통치 체제에 대한 주요 시험대다 다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체제 불안에 이 신종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저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시황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강화시켜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이 어떤 자유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한 지금 당서기도 인정을 했지만 본인들이 뭔가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중앙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자,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사실 우한시에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 알렸던 의사들 같은 경우에 8명이 이걸 글을 올렸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영웅으로 또 만들고 있어요. 자, 그게 아주 극단적인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올렸을 때 만약에 어떤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가짜뉴스라고 그러면서 어떤 허위뉴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즉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일당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런 상황이 터졌고 그리고 지난 춘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뚫려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WHO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WHO 이번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밀어서 사실 된 사람이거든요. 한 10조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주겠다고 하고 당선 예산에서 보니까 또 중국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 중국이 저러죠. WHO도 어떤 미온적으로 처음에 긴급 어떤 방역 체제를 안 갖춰놨죠. 이게 어떤 겹쳐지면서 굉장히 확대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그래서 결국 이게 사실은 어떤 의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체제의 문제다. 이 상황은. 즉 중국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체제다라는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 그리고 은폐 의혹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요.人民日报일면을 보면 사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동향을 전부 다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중국의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확진자 수만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만 중국 내 2만 명입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 후베이 성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너무 늦고 그리고 좁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은 정당의 강점이 있는 만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의 고위 당정 협의를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개 발언에서 저렇게 얘기했다가 비공개 회의 때는 조수진 부장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뭔가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확 바뀐 겁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언론에 카메라 비치는 자리에서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그 비판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 확산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늦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에 이미 국내에서는 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고가 됐는데도 맞아요. 2월 4일부터 이 허베이 성에 대해서 오는 입국자들을 그 입국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늦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도 있고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부장 해석은 청와대보다 여당, 민주당이 뭔가 민심을 빨리 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민심이 그렇게 반하고 있으니까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선거 전에 돌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국민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만 해도 대통령은 그렇게 뭐 입국 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 어려울 땐 도와야 된다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을 여당도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뭐 이제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에 더해서 이 관광 비자 문제로 이제 정부가 설왕설래 우왕좌왕했는데 이 급히 취소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 해명을 못 내놓은 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정말 중국이 항의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 바꾼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신뢰입니다. 즉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고 정확해야 돼요. 근데 지난 2일 날 지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중국 전역에 여행 정보를 내려서 여행 자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방문도 중국 방문을 금지시키겠다. 아주 강한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예. 뭐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에 기자들 같은 경우도 정부가 그래도 이게 좀 상당히 강한 어떤 조치를 내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기사를 송고를 했습니다. 근데 4시간 뒤에 갑자기 문자가 들어온 겁니다. 뭐라고 문자가 들어왔냐면 금지한 게 아니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기자들이 도대체 뭐냐 지금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 4시간 뒤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공색한 해명을 하냐면 그게 아니라 논의된 것 자체가 보도자료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발표한 내용을 4시간 뒤에 보도자료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지금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니까 중국 쪽에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면에서는 뒤바꿨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예. 지금 각 나라 보십시오. 모든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입국자들 2주 안에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입국을 못 시키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 북한, 그 동맹국이라는 나라도 철도 다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과 우리가 하루에 3만 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발표마저도 뒤에 이어서 다시 번복을 해버리니 도대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조수진 부장 보시기에도 이 중국 눈치 보기 논란이 이는 게 시진핑 주석 방한과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을 2시간, 4시간 이후에 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수정해달라 요청하는 거. 예. 이게 다 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기자라면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그런 것을 요청했을까? 이 대목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된다. 이게 작년 연말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3월이나 4월경 추진을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6월 방안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전면적인 중국인의 어떤 입국을 막거나 아니면은 여행 자체를 취소하는 것,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방안 자체를 취소해버릴까, 이 점을 걱정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외교화에서 굉장히 많더군요. 예. 네. 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 교수님. 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확실히 가까웠잖아요. 이웃나라 중국의 일을 뭔가 선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탓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서요. 뭐 그런 비판이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비행기도 그리고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 입국 자체를 금지시켜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자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 14일 동안, 2주 동안 격리돼서 상태를 보고 나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감염 외국인을 추방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실시한 건 아니고요. 국경은 다 막았습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지금 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동일한 정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으로 이게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제재를 더 강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입국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금은 현재는 뭐 그 후베이 성을 다녀왔거나 거기에 여권을 발급받은 후베이 성인 경우만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이 당연히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국민적 압박 때문에 점점점 강도는 세질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달리 왜 이렇게 중국 눈치 보기 논란이 있냐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참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WHO는 가장 과학적이고 군의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WHO의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문민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육지사지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이제 또박또박 읽은 이제 신임 주한 중국 대사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 비판하는 건 아닌지 그 모르겠어요. 싱하이밍 대사가 얼마 전에 바로 입국을 했어요. 아직 신임장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임장을 받지 않는 대사가 저렇게 기자들 회견을 한다는 것은 거의 처음 봅니다. 여기서 자기 입장이 이야기가 있으면 외교부를 방문해서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고 그걸 어떤 우리 외교부가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 저렇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WHO 규정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WHO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경 간의 거래에 대해서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싱하이밍 지금 대사가 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금 조치하는 차단한 바로 그날 실시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회적으로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밑도 아니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사가 한다는 거 예. 저는 정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과연 저렇게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비공개 회의에서 소극적 대응에 질타를 했다는 후문까지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